안녕하세요. 한류의 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 클래스 TV입니다. 오늘은 리뷰 한국 역사 영화는 강인함을 묘사하고 요구합니다란 제목의 뉴욕타임즈 기사와 이 영화에 열광하는 미국 영어권 시청자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황동혁 감독하면 무조건 오징어 게임을 떠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황동혁 감독의 필모그래피를 살펴보면 오징어 게임보다 더 훌륭한 작품들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2011년 도가니, 2014년 수상한 그녀, 2017년 남한산성이 있습니다. 이 중에 관객수가 384만으로 가장 적지만 가장 인상 깊은 영화로 뒤늦게 인정받은 작품이 있는데 그 영화는 바로 남한산성입니다. 이 영화는 조선시대 역사 중 가장 치욕적인 역사 3전도의 굴욕을 다루고 있어서 어쩌면 관객들이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영화입니다. 어쨌든 이 영화는 2017년에서 18년 국내상을 쓸어 담으며 작품성을 인정받았는데 또 재미있는 것이 이병헌, 김윤석, 박해일, 고수, 박희순 등 쟁쟁한 배우들의 연기가 압권인데 연기상을 하나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더 재미있는 것은 이 영화는 중국 입장에서 보면 청나라 만주족이 조선을 굴욕시킨 역사인데 중국 또한 만주족에게 중국 한족이 지배당한 굴욕으로 인해서 이 영화를 불편해합니다. 그런데 미국 영어권 반응에서도 나오지만 한국인들은 굴욕적인 역사도 바르게 보려 하는데 미국은 미국의 역사를 미화하려 한다는 비판이 있듯 중국인들도 이 영화를 보고 그런 감정을 표해서 재밌습니다. 어쨌든 이 영화를 극찬하는 뉴욕타임즈 리뷰 기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황동혁 감독의 한국 역사 서사 영화 남한산성은 1636년 악명 높은 산악 요새 포위 작전을 냉혹하게 되돌아보는 작품으로 결말이 나면 관객들도 영화에 나온 신하들처럼 춥고 배고프게 될지도 모릅니다. 김훈의 소설 원작으로 한 남한산성은 조선이 명나라와 맺은 역사적 동맹이 만주족 청나라의 등장으로 도전을 받았을 때 직면한 위기를 다룹니다. 청나라가 군대를 보내 인조를 강제로 규합하려 하자 왕실의 그 측근들은 추운 산으로 후퇴합니다. 왕은 곧 겨울을 견뎌낼 물자가 부족한 요새에 자신의 백성을 무모하게 가두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두 명의 신뢰할 수 있는 신하에게 의지합니다. 최명길은 백성들을 위해 항복할 의무가 있다고 믿고 김상원은 싸우고 싶어 합니다. 여기에 전투 장면은 인상적으로 규모가 크지만 너무 희소하게 전개됩니다. 이 영화의 3분의 2는 비참해 보이는 사람들이 조용히 끔찍한 선택에 대해 논쟁하는 장면으로 구성되어 있어 지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역사적 인물들이 겪는 일에 대한 디테일한 이해를 촉진함으로써 황동혁 감독은 절망에 대한 이야기의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남한산성의 상황은 슬픈 결말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 지속적인 인간 이야기의 한 장일 뿐입니다. 다음은 남한산성을 시청한 미국 영어권 시청자 반응입니다. 저에게는 이 영화가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이 이 영화를 몹시 지루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영화는 전형적인 전투 영화가 아니고 알라모 전투에 대한 영화도 아니고 몇 분마다 놀라운 용맹과 전투가 펼쳐지는 전투도 아닙니다. 이 영화는 진짜 역사를 다루는 영화입니다. 저는 좋은 전투 장면을 좋아하지만 이 영화의 대부분은 실제로 토론이었고 이미 그렇지 않다면 거의 철학적이었습니다. 이 영화는 겨울의 요새에 갇힌 왕과 그의 신하들이 강력한 청나라 군들에게 둘러싸이게 합니다. 제 관점에서 보면 이 영화는 명작입니다. 이 영화는 전쟁과 전쟁에 필요한 중요한 결정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장군, 지휘관 또는 통치자도 해서는 안 될 전쟁의 모든 실수를 보여줍니다. 시청자는 한국 군사 역사의 중요한 에피소드에 대한 역사적 세부사항에 대한 꼼꼼한 고수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 영화의 대부분은 시청자를 처음부터 끝까지 사로잡고 흥미진진하게 만드는 대사입니다. 몇 개의 매우 짧은 야외 전투 장면만 있습니다. 촬영 감독이 훌륭한 기술을 포착했습니다. 사실감 덕분에 이 사람들이 화면에서 바로 튀어나온 것처럼 보입니다. 영화 제작에서 보기 드문 명작입니다. 남한산성은 전쟁 장르에서 보기 드문 영화입니다. 설명하자면 일부 전쟁 영화는 영광, 명예, 덕성 있는 힘을 애국적 의무와 종종 동일시되는 가치로 제시하는 반면
이 전쟁 영화는 군 복무에서의 공포, 혼란, 허무주의에 관한 것입니다. 정말 좋은 영화예요. 왕족이 나라를 세우거나 무너뜨리기 위한 선택을 해야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궁극적으로 전쟁의 평화의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 방식이 정말 인상적입니다. 전투가 매우 흥미진진한 몰입감과 대사도 최고 수준입니다. 전투를 꾸준히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라면 이 영화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이 영화의 전부는 그게 아닙니다. 신하도 여기에 참여하여 왕족과 왕의 반응과 결정을 보여줍니다. 그 외에는 굉장한 영화입니다. 환상적인 영화, 제가 한국 역사 영화를 좋아하는 이유는 그들이 조상의 실수에 대한 진실을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국인들은 할리우드가 정치적 입장에 따라 역사를 계속 다시 쓰는 것과 달리 세상의 진실을 보여주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영화는 한국이 새로운 청제국으로부터 큰 위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관리들이 분열되어 서로를 비난하고 자존심과 사회적 지위를 보존하는 데 집중하고 단결하여 적을 방어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을 묘사합니다. 다른 종류의 전쟁 영화입니다. 긴 전투 장면은 없지만 전쟁의 지루함, 무의미함, 불안, 공포를 포함하여 극도로 사실적입니다. 진실에 대해 조사하게 했고 진실과 매우 가깝습니다. 무조건 보세요. 함께할 가치가 있습니다. 매우 현대적이고 신선하게 느껴지는 훌륭한 시대극, 왕의 토론, 신하들의 협의, 백성들은 인간 이하로 취급받는다. 아름답게 촬영되고 연출되었다. 이 영화는 매우 철학적이고 심오합니다. 화려한 전쟁 장면이나 살인 장면은 많지 않습니다. 놀라운 연기와 매우 자세한 각본으로 비극적인 역사를 보여줍니다. 할리우드 영화 애호가라면 이 영화가 느리다고 느낄 것입니다. 이것은 존엄성, 정직성, 자기 희생에 대한 감동적인 영화로 갈등, 잔인함, 사소한 계략, 무고한 생명의 상실이라는 캔버스에서 대조를 이룹니다. 이것은 진정한 전쟁 영화로 엄숙함이 뛰어나고 절대적인 보석입니다. 왕이 국민의 안전과 희생에 대한 싸움을 계속하려는 자존심 사이에서 갈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흥미로운 영화입니다. 훌륭한 영화입니다. 저는 한국사를 공부했고 역사를 이렇게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작자, 감독, 배우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자존심을 위해 싸우는 것이 가치가 있나요? 아니요. 겸손한 순간이 있더라도 삶은 살 가치가 있습니다. 아, 너무 슬퍼요. 야전사령관은 오지 않았어요. 근처에 적이 있다는 걸 알고 왕이 도움을 요청한 뒤에도요. 너무 슬퍼요. 정말 좋았는데 가장 감동적인 부분은 청나라 황제의 명령을 언급하며 왕이 절을 하는 장면이에요. 훌륭한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화를 현실적으로 만들기 위해 출연진들이 훌륭했습니다. 좋아요. 배우들이 훌륭해요. 이 영화는 너무 과소평가됐어요. 굉장한 영화, 역사는 현실이다. 이거 진짜 너무 좋았어요. 장대하고 흥미로운 영화.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오징어 게임, 기생충 등 넷플릭스 K-드라마나 한국 영화들이 국제적으로 성공한 이유는 우리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그대로 보여주면서 발전하려는 모습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혹자는 이런 한국 영화 드라마가 왜 우리나라의 치부를 들춰내야 하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진실이 없으면 역사가 아니고 소설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중국과 한국의 문화적 차이를 보여주는 지점이 바로 과거의 역사를 바라보는 진실과 거짓의 사이만큼의 차이가 아닐까 생각하게 되는 영화입니다. 우리나라도 요즘 엉터리 역사 유튜버들이 난립해서 우리나라 영토가 중국에 있었다느니 역사적으로 확인도 되지 않는 주장을 하며 중국이 동북공정을 하듯이 똑같은 짓을 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설사 그것이 주장이더라도 과거에 쓰인 책 한 권으로 또는 지명이 같다는 이유로 학계에서 인정도 되지 않는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매번 역사 영화 드라마 영상에 들어와 헛소리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런 주장은 사회적으로 국제적으로 모두 인정받고 그것에 뒷받침되는
확실한 근거와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발 역사는 전문적인 역사학자들에게 맡기고 스스로 엉터리 가짜 역사학자 유튜버들에게 현혹되지 않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 지금 중국 대륙에 신라 백제의 고구려가 있다고 주장하는 그들의 면면을 보면 중국의 성이 몇 개인지도 모르는 자칭 중국 전문가 가짜 박사가 끼어있다는 것만으로도 신빙성이 뚝 떨어집니다. 과거서에는 정식으로 기록된 정사와 구전으로 떠도는 야사로 나뉩니다. 우리나라 일부 모질이들은 중국의 삼국지를 소설이 아닌 정사로 믿는 것과 같은 바보짓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류클래스TV는 한류 외신과 해외 반응을 꾸준히 쫓아가 보겠습니다. 재미있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시는 일마다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Ni se te ocurra. Olvida el ganso y los tomates. No hables de las ballenas. No es un acuario. No actúes como tonta. Que eras una genio. ¿Sí? No vayas a presumir, a la gente no le gusta eso. Y no digas cosas sin sentido. Y bueno, ¿minamos? Hasta pronto. Abogada, tengo mucha curiosidad por conocerla.